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재무제표, 밸류에이션 데이터 얘기를 하면서요. 2021년의 순이익이 어떻고 2022년의 데이터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직 2021년 중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말에 이 회사가 얼마를 벌어들일지 혹은 내년에 얼마를 벌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미래의 숫자들, 데이터들을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컨센서스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 컨센서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컨센서스를 200% 활용하실 수 있는 팁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애 총명하니까 조금 더 학원을 더 보내서 공부를 더 시켜보자 라고 하는 입장이고, 어머니는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공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체능 학원 등에 보내면서 좀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친구가 가진 미래 가능성이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마구 갈리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식, 회사, 기업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회사는 미래의 판을 바꿀 정말 혁신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에휴 얘는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별로 하고 있는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나 기업이나 이들이 가진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의 의견이 갈릴 때 막 엄청난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나타나서 이 친구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요. 공부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서울대에 갈 가능성이 70~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면 의사결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입시 전문가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제시하는 꿈과 희망,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투자 의견, 사라, 팔아라 라던가 목표 주가, 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주가가 적정할 것 같아요 라고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컨센서스, 이 회사가 2021년에 2022년에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벌 것 같은지 우리가 앞서 얘기한 재무제표의 많은 숫자들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즉 컨센서스는 이 종목의 여러 이슈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만큼의 손익을 올릴 수 있을지,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계정들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해 놓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여러 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라는 값은 각각 애널리스트들이 찍어 놓은 수치들의 값들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기차 회사 티모 회사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2022년, 2023년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값들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상을 할 때는 그냥 애널리스트 마음에 드는 숫자를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회사와 관련한 수많은 변수들, 시장의 경쟁 강도라던가 마켓 자체의 성장률, 신모델 출시, 신사업 진출 등등을 모두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하에 계산한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됩니다. 물론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사라라고 하는 바이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지만, 그래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투자자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리고 또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이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컨센서스 등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컨센서스 데이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200% 활용할 수 있는 꿀팁 말씀드릴 텐데요. 컨센서스는 앞에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평균한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 애널리스트마다의 예상치가 궁금하시면 이제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가셔서 각 애널리스트의 해당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열어보시면 가장 뒤쪽에 막 연달아 나오는 표들의 주요 재무제표 계정에 대한 예상치들 2022년, 2023년에 대한 미래 값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각각의 값들을 모두 평균낸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평균값 컨센서스는 네이버 금융이나 증권사 어플들 확인하시면 이렇게 응용 처리가 되어 있거나 미래 값에 대해서 E라는 표시로 컨센서스 값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예상치다, 컨센서스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을 하셨으면 이걸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컨센서스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2021년 3월 말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A 회사에 대해서 2021년 말에 영업을 다 하고 올해의 이익을 정산을 해보니까 매출액으로 약 1조 원 정도를 낼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회사에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이제 공장 돌아가는 것이 멈추는 대형 악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애널리스트는 기존에 1조 원으로 매출을 추정을 했었던 값이 1년 중에 2달이나 이제 생산이 멈췄으니까 이런 악재를 반영해서 이제 1조 원이 아니라 한 0.8조 원, 8천억 원 정도로 이익이 많이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반영을 해서 본인의 예상치를 수정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악재나 호재 등등의 이벤트들을 반영을 해서 2021년에 매출액 예상치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전체 평균인 컨센서스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컨센서스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라는 말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 호재 등을 반영을 해서 이 회사가 벌어들일 걸로 예상이 되는 금액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시장에서 점점 이 회사는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주식은 꿈과 희망이 중요하죠.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컨센서스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로도 통계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종목 정보에서 컨센서스 탭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 선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컨센서스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높아진 기대와는 달리 실제 이 회사가 우리 얼마 벌었어요 라고 발표한 실적이 이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미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는 막 올라 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별것도 없는 회사였다 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할 것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이 회사의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컨센서스는 충족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 케이스는 컨센서스가 점점점 높아졌는데 실제 발표된 실적이 이 높아진 기대치마저 뛰어넘는 정말 좋은 호실적이 나온 케이스이겠죠. 이렇게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 케이스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반대로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온 케이스를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긍정적인 뉴스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어닝 쇼크의 경우는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100% 어닝
어닝 쇼크가 나면 주가가 급락해 라고 연결이 되지는 않고, 가끔 보면 어닝 쇼크가 났는데도 쇼크가 발생한 이유가 건강하다면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길고 긴 실적 하락기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비용들을 다 떨어내고 기업에서 우리 이제 이 약재와 관련한 비용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다음 연도부터는 뭐 얼마의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정확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준다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어닝 쇼크를 쇼크로 받아들이지 않고 괜찮은 주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기업의 실적과 관련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실적 시즌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실적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갈지, 좋게 생각했던 내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별다른 이슈는 없었는지를 체크해서 포지션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실적 시즌에 일반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어도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 정도는 잘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컨센서스와 관련한 이제 개념부터 어떤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셔야 하는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